저게 무슨 꽃이지? 처음 보는 꽃인데? 내가 찾아봤어. 저건 제비붓꽃이란 거야. 뭐야, 한국 또 거짓말로 쇼하는 거야? 일본의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 올라온 한 영상으로 일본이 들썩였습니다. 영상 속엔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 물가에 핀 보라색 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비붓꽃. 청정습지에서만 자라는 멸종위기 식물이었습니다. 댓글엔 조작이다, 심은 것이다, 한국 특유의 과장이다,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은 교토대학 수생식물 전문가 하야시 미유키 교수였습니다. 그녀 역시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제 기대보다 너무도 깨끗해서 저는 회의감이 먼저 치밀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서며 본 하늘은 맑았지만 그게 뭐 대단한 건가요? 교토대학에서 13년째 수생식물을 연구해온 제게 청계천이라는 이름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도쿄와 오사카 프로젝트가 모두 물거품이었으니까요. 복원이라면 자연이 허락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인간이 설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여러 번 실패를 봤습니다. 오사카의 도톤보리천은 물만 흐르고 풀은 죽었고 도쿄의 시부야강은 콘크리트 강물로만 남았습니다. 모두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수십억 엔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콘크리트 수로에 물만 흘렀을 뿐이었어요. 식물은 자라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오지 않았고요. 그걸 복원이라고 부르는 건 자기 기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다고 합니다. 청계천에 300초가 자생한다고 하더군요. 논문에도 실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300초는 청정습지의 전유물이에요. 도시 한복판에서 피어난다니 어리둥절할 뿐입니다. 분명 누군가 심은 겁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어서 홍보용으로 쓰는 거겠죠. 공항에서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은 생각보다 큰 도시였어요. 고층 건물이 끝없이 이어졌고 차들은 빽빽하게 도로를 채웠습니다. 이런 곳에서 300초가 자란다고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제환경보건학회 현장 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본 대표단 중 한 명이었지만 사실 이번 방문은 논문 발표 때문이었어요. 청계천을 직접 보고 싶어서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따라온 거였죠. 버스에서 내려 청계천 입구에 섰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물이 정말 흐르고 있었어요. 깨끗한 강물, 가장자리 자갈이 선명히 보였고 그 위에 작은 물벌레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양쪽으로 빌딩이 늘어선 그 사이로 하천이 흘렀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물이 흐른다고 해서 생태계가 복원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중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어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메탈 안경 너머로 차갑게 빛나는 눈동자. 입꼬리에 은근한 미소가 떠 있었어요. 정장 차림에 표정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베이징 국립환경보건연구소 부소장 류천웨이입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들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교토대학 하야시 미유키입니다. 류천웨이는 청계천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하천, 유명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였습니다. 한국은 쇼를 잘합니다.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속은 비어있죠. 복원이라는 말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300초 서식 사진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식재일 겁니다. 자생이 아니에요. 류천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들은 자연을 흉내낸 겁니다. 진짜 복원은 중국에서나 가능하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복원 사례도 실패한 게 많다는 걸 알았지만 굳이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저는 그저 이 답사가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가이드가 저희를 버들습지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청계천 중류 지점이었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물 위로 드리워지고
잎사귀가 빗방울에 젖어 있었어요. 그 사이 풀들은 키를 다투듯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이건 뭐지? 식재한 것 같지 않았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풀들이 제멋대로 자라 있었고 군락을 이루는 방식도 인위적이지 않았어요. 마치 사람의 손을 벗어난 듯한 질서였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가로 다가갔습니다. 물은 맑았어요. 바닥에 자갈이 보였습니다. 그 위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죠. 이건 연출이 아니었어요. 류천웨이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그럴듯하게 꾸며놨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았어요. 염소 냄새가 없었습니다. 정수된 물도 아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300초 보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20살쯤 돼 보이는 여학생, 노트를 조심스럽게 펼치며 말했어요. 저희 동아리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300초요. 지난주에 꽃이 폈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 속에 오래된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디서요? 저기요. 여학생이 가리킨 곳은 하류 쪽 돌다리 아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류천웨이도 따라왔습니다. 돌다리 그늘 아래 물가 가장자리에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300초였어요. 진짜였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면서도 믿고 싶었어요. 300초를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도심 한복판입니다.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빌딩이 즐비한 곳이에요. 그런데 300초가 피어 있었습니다. 류천웨이가 말했습니다. 심은 거겠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뿌리를 보세요. 이건 최소 3년은 된 겁니다. 300초의 뿌리는 깊고 단단하게 박혀 있었어요. 누군가 최근에 옮겨 심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잎의 녹색이 덜 탁하지 않았고 잡티가 없었습니다. 누가 물감으로 칠한 게 아니면 자생이어야 했어요. 여학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발견한 건 2년 전이에요. 그때는 잎만 있었는데 작년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저는 노트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여학생은 조심스럽게 노트를 펼쳤어요. 거기엔 날짜별로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사진도 붙어 있었고 성장 과정이 세밀하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노트를 넘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찰 일지가 아니었어요. 진짜 연구자의 기록이었습니다. 학생이 혼자 한 건가요? 아니요.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랑 같이요. 물빛 아이들이라고 청계천 생태 기록 동아리예요. 저는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런 기록을 고등학생이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도 대학 연구실에서나 볼 법한 수준이었어요. 류천웨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기록했다고 해서 그게 자동으로 증거가 되진 않죠. 누군가 뒤에서 조종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희가 직접 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노트 검사만 하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학생의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비붓꽃도 보셨나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에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카메라 렌즈에 먼지 한 톨이 반짝였어요. 흰 머리에 얼굴이 온화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제비붓꽃이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제비붓꽃은 300초보다 더 희귀한 식물이에요. 청정습지에서도 드물게 자라는 종이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상류 쪽에 몇 송이 피었어요. 올해 처음이에요. 저는 노인을 따라 상류 쪽으로 걸었습니다. 류천웨이는 뒤에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는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섰습니다. 상류 쪽 징검다리를 건너 작은 습지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곳이었어요. 작은 연보랏빛 꽃잎이 흐린 물빛 아래서 살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비붓꽃이었어요. 진짜였습니다. 잎의 형태, 꽃잎의 결 모든 게 일치했어요. 노인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놀라우시죠? 저도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제 발견하셨어요?
일주일 전입니다. 저는 여기서 20년째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와요. 20년이요? 네. 청계천이 복원된 뒤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어요. 어떤 욕심도 과장도 없는 눈이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건가요? 우린 길을 터줬어요. 그 다음은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되물었습니다. 기다린다고요? 네. 자연이 돌아오길요. 우린 그냥 길을 터줬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자연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나는 논리와 회의의 벽 하나가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깨진 틈 사이로 무언가 다가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한 걸까요? 일본에서 수십 개의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단 한 번도 기다림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설계했어요. 어디에 무엇을 심을지, 수질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든 걸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정원이었습니다. 노인은 제비붓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꽃은 제가 심은 게 아니에요. 스스로 온 겁니다. 어디선가 씨앗이 날아왔겠죠. 물이 깨끗해졌으니까요. 저는 꽃을 만졌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이슬이 묻었어요. 이 꽃은 살아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있었어요. 노인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박도윤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생물교사였어요.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이곳을 기록하고 있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야시 미유키입니다. 교토대학에서 왔어요. 박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일본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혹시 기록이 필요하시면 제 노트를 보여드릴게요. 노트요? 네. 20년 동안 매일 적은 거예요. 청계천의 변화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기록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박도윤은 다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제 집에 오세요. 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제비붓꽃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박도윤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린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뭘 기다린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학회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스테이지 조명이 어슴푸레했고 스크린엔 수질 그래프가 번쩍거렸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발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발표장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 나라 연구자들이 청계천 복원 사례를 발표했어요. 수질 개선 데이터, 생물 다양성 증가, 시민 만족도 조사 결과. 모든 게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어젯밤 본 제비붓꽃만 맴돌았어요. 그 꽃은 진짜였습니다. 누가 심은 게 아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류천웨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류천웨이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엔 날선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 발견된 희귀 식물들, 예를 들어 300초나 제비붓꽃 같은 종들이 정말 자생한 건가요? 아니면 복원 과정에서 식재된 건가요? 발표자는 서울시청 생태환경과 연구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자생입니다. 저희는 희귀종을 인위적으로 심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질을 개선하고 하천 구조를 자연형으로 복원했을 뿐입니다. 류천웨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흔적 없이 누가 그렇게 심었겠느냐는 말투는 도전장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식생 모니터링 기록이 있습니다. 복원 초기엔 없었던 종들이 시간이 지나며 나타났습니다. 씨앗이 바람이나 물을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류천웨이는 비웃었습니다. 추정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누군가 몰래 심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죠. 발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굳었어요. 하지만 곧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시민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매주 모니터링을 합니다. 15년간 지속해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몰래 심었다면 그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류천웨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냉소적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불편했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까지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제비붓꽃을 본 뒤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건 진짜였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류천웨이를 마주쳤습니다. 류천웨이가 제 바로 옆에 섰습니다. 연단이 멀리 있고 사람들 소음이 멀어지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말을 던졌어요. 하야시 교수님도 보셨죠? 어제 그 제비붓꽃.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심은 겁니다. 분명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류천웨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미지 관리를 잘합니다. 국제학회를 앞두고 희귀종을 몰래 심어놓고 자생이라고 우기는 거죠. 일본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긴 했어요. 보건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희귀종을 몰래 이식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발각돼서 큰 논란이 됐었죠. 제가 그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류천웨이는 웃었어요. 증거요? 증거는 만들면 됩니다.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겁니다. 청계천 복원은 과장됐다고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분노가 있었어요. 아니,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중국도 수십 개의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대부분 실패했어요. 청계천의 성공은 중국의 실패를 부각시킵니다. 류천웨이는 그게 두려운 거였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류 교수님, 우린 학자입니다. 진실을 추구해야죠. 누군가는 박수를, 누군가는 비난을 준비했을지도 모르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류천웨이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진실이요? 진실은 권력이 정합니다. 하야시 교수님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에 저는 박도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청계천에서 가까운 작은 아파트였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박도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거실은 단정했습니다. 창 너머 봄바람이 불어와 창틀이 약하게 흔들렸습니다. 책장 위 먼지 입자 하나가 햇빛 아래 빛났어요. 책장 가득 책들이 꽂혀 있었고 벽엔 청계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책상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거기엔 노트 수십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기록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2005년부터 지금까지요. 매일 아침 청계천을 걷고 본 걸 적었습니다. 저는 노트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2007년 3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펼쳐보니 날씨와 수온, 발견한 식물과 동물, 사진까지 빼곡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박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땐 청계천이 개천이었어요. 맑은 물이 흐르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죠. 하지만 볶게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저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어땠나요? 황량했습니다. 물은 흘렀지만 생명은 없었어요. 풀 한 폭이 없는 콘크리트였죠.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변했나요? 네. 천천히요. 1년 뒤 버드나무가 자랐고 2년 뒤 풀들이 나타났습니다. 5년 뒤엔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저는 그걸 다 봤습니다. 박도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복원은 순간이 아니에요. 과정입니다. 우린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노트들은 증거였습니다. 15년간의 변화가 모두 기록돼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심었다면 이 노트에 흔적이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노트들, 제가 연구에 인용해도 될까요? 박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얼마든지요.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저는 박도윤의 집에서 3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2007년의 메모가 손끝에 낡고 촉촉하게 느껴졌습니다. 잉크 번짐 자국, 빗물 자국까지 고스란히 남았어요. 2005년부터 2025년까지
20년의 기록이었습니다. 초기엔 기록이 단순했어요. 날씨, 수온, 물의 색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기록이 풍성해졌어요. 2007년 첫 버드나무 발견. 2008년 갈대 군락 형성. 2010년 붕어 목격. 2013년 백로 출현. 2013년 백로 날아온 사진 앞에선 한참 멈춰섰습니다. 2017년 300초 첫 발견. 2024년 제비붓꽃 개화. 모든 변화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도 함께 붙어 있었고요. 박도윤은 정말 매일 왔던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박도윤은 차를 따르며 대답했어요. 사명감 같은 건 아니었어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자연이 정말 돌아올까 하고요. 돌아왔나요? 네. 생각보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저는 2017년 노트를 펼쳤습니다. 300초가 처음 발견된 날의 기록이었어요. 박도윤의 글씨가 흥분으로 떨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왔다. 물이 맑아진 증거다. 그 문장을 보자 12년의 무게가 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은 벌써 그 꽃을 기다리고 있었구나. 저는 그 문장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사람은 12년을 기다린 겁니다. 300초가 오길. 증거가 나타나길. 300초를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박도윤은 잠시 말없이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혼자 앉아서요. 12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는 뭘 한 걸까요? 일본에서 수십 개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단 한 번도 12년을 기다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항상 결과를 원했어요. 1년 안에 성과를 내라, 예산을 확보하라, 논문을 써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기다림 같은 건 사치였어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자연은 시간표가 없어요. 인간이 정한 기한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자연은 준비됐을 때 돌아와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준비됐다는 건 뭔가요? 물이 맑아지고 흙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기다릴 준비가 된 거죠. 사람들이 기다릴 준비.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복원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관계였습니다. 사람과 자연 사이의. 박도윤은 서랍에서 지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청계천 전체 지도였어요. 지도의 옆면엔 연도별 색깔점이 겹쳐 있고 지도가 접힌 가장자리에 손때 자국이 보였습니다. 거기엔 색깔 표시가 빼곡했어요. 이게 뭔가요? 300초 자생 위치입니다. 제가 매년 표시했어요. 처음엔 한 곳이었지만 지금은 7곳입니다. 저는 지도를 보며 놀랐습니다. 300초가 확산되고 있었어요. 스스로 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식재가 아니었어요. 진짜 자생이었습니다. 이 지도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사해 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0초의 분포도 제비붓꽃의 출현 위치, 모든 게 자연스러운 패턴이었어요. 인위적인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류천 웨이가 틀렸어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말만큼은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쇼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흐렸지만 마음속엔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진짜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켜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교토대학 연구실에서 온 메일이 있었어요. 일본 정부가 새로운 하천 복원 프로젝트 예산을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게 총괄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습니다. 뭘 써야 할지 몰랐어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수락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어딘가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300초가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닫았습니다. 답장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더 봐야 했습니다. 더 알아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청계천을 찾았습니다. 혼자였어요. 학회 일정은 없었지만 저는 가고 싶었습니다. 버들습지 구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고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한 분이 저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봉사 오셨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아니요. 저는 연구자예요. 아, 그러세요? 환영합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마다 여기서 청소해요. 매주요? 네. 15년째 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5년째라고요. 왜 그러시는 건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청계천이 좋아서요. 여기 와서 물 보고 풀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래서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은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서 15년째 매주 왔습니다. 복원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사랑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내렸습니다. 비는 잔잔한 듯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물 위에 원이 퍼지고 공기엔 흙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아침부터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학회 일정은 모두 끝났고 저는 교토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예매해뒀어요. 내일 오후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청계천에 가고 싶었습니다. 비 오는 날의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우산을 챙겨서 호텔을 나섰습니다. 청계천은 한산했습니다. 평소엔 사람들이 많았는데 비가 오니 거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물에 부딪히는 소리와 섞였어요. 버들습지 구역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류천웨이였습니다. 류 교수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얼굴이 젖어 있었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우산을 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류천웨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물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박도윤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걷자고 했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박도윤이 류천웨이를 만났다고요. 뭐라고 하셨나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1시간 동안요. 류천웨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여기 데려왔어요. 300초 앞에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연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류천웨이가 계속 말했어요. 저는 베이징에서 12년간 하천 복원을 연구했습니다. 수십억 위안을 썼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도 풀도 아무것도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이렇게 물 앞에서 알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난했던 겁니다. 한국이 성공하면 제 실패가 더 명확해지니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고통이 있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그 고통을. 저도 비슷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쇼라고 생각하고 싶었죠. 류천웨이는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였습니다. 네. 우리는 한참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물가에서 뭔가 움직였어요. 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300초였습니다. 비에 젖은 꽃잎이 조용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걸 말해주는 듯 했어요. 꽃잎에 빗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류천웨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300초를 바라보며 한참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은 게 아니군요. 아니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류천웨이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저는 우산을 그의 머리 위로 더 기울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한참 뒤 류천웨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야시 교수님. 제가 틀렸어요. 괜찮아요. 저는 베이징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다시 쓸 겁니다. 청계천은 실패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류천웨이는 비를 맞으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서 있었어요. 그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았으니까요. 저는 다시 300초를 봤습니다. 꽃잎이 빗물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꽃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꽃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축축했어요.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진짜로 살아 있었어요. 미안해요. 저는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믿어서요. 꽃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흔들렸어요. 바람에, 빗물에. 저는 한참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물소리는 끊이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만이었어요. 제가 자연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 설계하면 된다는 믿음. 그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겸손이었습니다. 기다림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산을 접고 비를 맞으며 걸었어요. 청계천을 따라 천천히. 상류 쪽에 도착했을 때 제비부꽃을 다시 봤습니다. 비에 젖어 있었지만 여전히 피어 있었어요. 보라색 꽃잎이 빗물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 장을.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제가 변한 순간을. 그날 밤 저는 교토대학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새로운 보건 프로젝트 총괄 제안을 거절한다고요.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요. 최소 10년 이상. 결과를 서두르지 않겠다고요.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답장이 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으니까요. 복원은 설계가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걸. 저는 비행기표를 취소했습니다. 이틀 더 머물기로 했어요. 청계천을 더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세요? 그럼요. 지금 청계천에 있어요. 저는 달려갔습니다. 상류 쪽 징검다리 근처에서 박도윤을 만났어요. 그는 카메라를 들고 물을 찍고 있었습니다. 뭘 찍으세요? 물빛이요. 아침 햇살이 물에 닿는 순간이 제일 아름답거든요.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물을 내려다봤어요. 햇빛이 수면에 부딪히며 반짝였습니다. 물속에서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박도윤 선생님. 제가 말했습니다. 어제 류천웨이 교수님을 만나셨죠? 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제처럼 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달라져 있었어요. 네. 세미나장 밖에서 우연히 만났어요.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같이 걷자고 했죠. 말보다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박도윤은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도 힘들었을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하셨죠. 네. 박도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하야시 교수님. 우리는 함께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박도윤은 곳곳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어디서 어떤 식물이 자라는지, 물고기들은 어디 숨어 있는지. 20년간 관찰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박도윤이 멈춰섰습니다. 물가 가장자리, 돌틈 사이를 가리켰어요. 다슬기예요. 작년엔 없었는데 올해 나타났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까만 껍질들이 반짝이며 흐름을 거슬러 붙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봤습니다. 진짜 다슬기였어요. 작고 까만 껍데기가 여러 개 보였습니다. 다슬기는 1급수 지표종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박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물이 정말 깨끗해졌다는 증거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1급수 지표종이라니. 이건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박도윤은 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지켰으니까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오염시키지 않고요. 그리고 기다렸죠. 자연이 돌아올 때까지요. 저는 다슬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가 증명하는 건 단순한 수질 개선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자연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중류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늘다리 아래서 사람이 서 있었어요. 류천웨이였습니다. 류 교수님. 제가 불렀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렸어요. 어제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덜 차갑고 더 평온했어요. 하야시 교수님. 박 선생님. 그는 인사했습니다. 박도윤이 물었어요. 뭘 보고 계셨어요? 300초요. 어제 본 곳이에요. 류천웨이는 물가를 가리켰습니다. 오늘 다시 왔어요. 확인하고 싶어서요. 저는 그 옆에 섰습니다. 300초는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어제 비에 젖었던 꽃은 말랐고 햇빛을 받으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류천웨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요.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제가 할 일이 많을 겁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하고 연구 방향도 바꿔야 해요. 쉽지 않을 거예요.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류천웨이는 저를 봤습니다. 하야시 교수님은 일본으로 돌아가시나요? 이틀 뒤에요. 아직 더 보고 싶어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사흘 더 머물 거예요. 그는 300초를 다시 봤습니다. 이 꽃을 더 보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청계천을 바라보며 물소리만 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연은 경계가 없어요. 중국도 일본도 한국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일 뿐입니다. 류천웨이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거네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어요. 자연은 국경을 모릅니다. 물은 흐르고 씨앗은 날아가고 생명은 퍼져나갑니다. 누가 설계하지 않아도. 그날 오후 저는 서울시청 생태환경과를 방문했습니다. 이윤서 연구관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세미나 때 발표했던 분이었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서는 저를 사무실로 안내했어요. 책상 위엔 청계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혹시 300초 분포도를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윤서는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여기 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기록했어요. 저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연도별로 300초 분포가 표시돼 있었어요. 2017년 한 곳에서 시작해 2025년엔 7곳으로 늘었습니다. 자연 확산이 명확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셨어요? 이윤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자연이 다시 오려는 걸 막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게 관리 아닌가요? 아니에요. 관리는 통제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통제하지 않았어요. 자연이 알아서 하게 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일본은 통제하려 했고 한국은 지켰습니다. 이 자료 제 연구에 써도 될까요? 물론이죠. 도움이 된다면요.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손에 파일을 들고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복원이 뭔지.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본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가 남았습니다. 아침에 호텔 로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이 열린다고 했어요.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 행사였습니다. 저도 초청됐다고 하더군요. 저는 갈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기자회견 같은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박도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하야시 교수님, 오늘 꼭 오세요. 중요한 자리예요. 저는 갔습니다. 시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기자들, 연구자들,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 좌석에 앉았을 때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류천웨이였어요. 그도 초대받았나 봅니다. 오늘 뭐 하는 자리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청계천 생태복원 보고서 발표래요. 20년 결산이라고 하더군요. 무대 위로 이윤서 연구관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마이크 앞에서 멈췄습니다. 몇 초의 정적. 그 사이 청중은 숨을 죽였어요. 오늘은 청계천 복원 20주년을 기념해 그간의 생태 변화를 보고드리려 합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2005년 복원 직후의 청계천. 황량했습니다. 콘크리트 수로에 물만 흘렀어요. 그 다음 사진은 2010년. 버드나무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풀들이 보였어요. 2015년 갈대 군락이 형성됐습니다. 물고기가 돌아왔어요. 2020년 300초 발견. 백로가 날아들었습니다. 2025년 제비붓꽃 개화. 다슬기 출현. 이윤서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복원 초기 많은 분들이 실패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돌아왔어요. 우리가 설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길을 터줬을 뿐입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옆에서 류천웨이도 눈을 감고 있었어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복원의 핵심 성공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신뢰요. 자연을 신뢰하고 시민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윤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일본과 중국에서 오신 전문가 분들이 계세요.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시선이 저와 류천웨이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하지만 류천웨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는 잠시 마이크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중국에서 온 류천웨이입니다. 베이징에서 하천 복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청계천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중국의 실패가 부각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청계천은 쇼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복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요. 그는 이윤서를 봤습니다. 한국은 자연을 통제하지 않았어요. 존중했습니다. 그게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류천웨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느 기자는 안경을 닦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이윤서가 저를 봤습니다. 하야시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저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어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온 하야시 미유키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류 교수님처럼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청계천의 성공을요.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일본에서 저는 여러 복원 프로젝트를 했어요.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우리는 설계했어요.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설계되지 않아요. 자연은 기다려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복원은 기다림입니다. 제어가 아니라 관계예요. 사람과 자연 사이요. 저는 이윤서를 봤습니다. 한국은 그걸 보여줬어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포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자연이 돌아왔어요.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어떤 이는 탄식했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발표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이 나갔습니다. 저는 로비에서 박도윤을 만났어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떨렸어요. 하지만 진심이었죠. 그게 중요합니다. 류천웨이가 다가왔습니다. 하야시 교수님, 박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덕분에 제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박도윤이 말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에요. 원래 그 마음이 있었던 거죠. 다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류천웨이는 웃었습니다. 맞는 말씀이네요. 우리는 함께 청계천으로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걷고 싶었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물빛이 황금색으로 물들었어요. 300초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 제비붓꽃도 피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어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연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서울에 있었어요.
청계천에 있었습니다. 교토대학 연구실로 복귀한 첫날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실엔 커피 향과 긴장된 공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교수들의 눈빛이 나를 향했어요. 새로운 하천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정부 예산이 승인됐고 저더러 총괄을 맡으라고 했어요. 하야시 교수님,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학과장이 물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기존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바꾼다고요? 네.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니라 장기 모니터링으로 갈 겁니다. 최소 10년 이상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10년이요? 너무 깁니다. 예산 심사가 통과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득하겠습니다. 복원은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하야시 교수님, 그동안 성과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성과는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뿐이죠.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자료를 보여줬어요. 박도윤의 노트 복사본, 이윤서의 분포도 300초 사진들. 청계천은 20년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학과장은 한참 자료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도해 보시죠.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교토의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실록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제 연구실 창문 밖으로 작은 수로가 보였습니다. 예전엔 그냥 지나쳤던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수로 옆으로 걸었어요. 콘크리트 벽엔 균열이 있었고 물은 그 사이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아직은 도달하지 못한 곳이었어요. 물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생명은 없었어요. 콘크리트로 둘러싸인 그냥 물길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어요. 미안해.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를 못 봐줘서. 그날 오후, 저는 교토시청을 방문했습니다. 환경과를 찾아갔어요. 담당자를 만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수로를 자연형으로 복원하면 어떨까요? 자연형이요? 네.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자갈을 깔고 풀이 자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담당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 텐데요. 처음엔 작게 시작해도 됩니다. 한 구역만이라도요.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겁니다. 단,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담당자는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거절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며칠 뒤, 저는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도시 생태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 청계천 사례 연구였어요. 박도윤의 노트를 인용하고 이윤서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쓰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300초를 제비붓꽃을. 그리고 박도윤의 말을. 우린 그냥 기다렸을 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논문 서론에 넣었습니다. 복원은 기다림이다. 제어가 아니라 관계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다시 수로로 갔어요. 산책 삼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물가에 뭔가 피어 있었어요. 작은 흰 꽃이었습니다. 저는 두 눈을 비볐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손끝에 닿은 차가운 촉감이 그게 현실임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00초였어요. 진짜 300초였습니다. 교토에, 이도심 수로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으로 꽃을 만졌습니다. 진짜였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어디서 온 걸까요? 누가 심은 걸까요? 아니에요. 아무도 심지 않았습니다. 씨앗이 날아온 거예요. 어디선가.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감사했습니다. 자연에게. 이 작은 꽃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복원은 가능하다는 걸. 기다리면 온다는 걸.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윤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사진과 함께. 교토에도 왔습니다. 300초가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시작이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네, 시작이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연구실에서 창밖을 봤어요. 교토의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저 멀리 산이 보였고 수로가 빛났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썼습니다. 교토수로 300초 첫 발견. 이제 저도 기록할 겁니다. 박도윤처럼. 매일 꾸준히. 기다리면서. 복원은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세계 어디서든 사람들이 기다린다면 자연은 돌아올 겁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20년 뒤엔 어떤 모습일까? 교토의 수로에도 제비붓꽃이 필까? 물고기가 돌아올까?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저는 기다릴 테니까요. 그리고 기록할 겁니다. 이 작은 변화들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복원은 기술이 아니었어요. 마음이었습니다. 자연을 향한, 생명을 향한. 저는 노트를 덮고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걸 이제 교토에서 실천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청계천을 찾아갈 거예요. 300초가 더 많이 퍼졌는지 보러. 제비붓꽃이 여전히 피는지 확인하러. 그리고 박도윤에게 말할 겁니다. 선생님, 교토에도 돌아왔어요. 자연이요.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